네, 안녕하세요. 자, 제 6장의 상표권자 보호입니다. 자, 107조 보시면 권리 침해 금지 청구권 등인데, 자, 침해 금지 청구권이죠. 자, 109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자, 민사상 조치, 상표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사상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 보시면, 자, 상표권자 또는 물권적 권리자인 전용사용권자는, 통상사용권자는 불가능하죠. 직접 취하는 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즉 침해한 자는 침해 금지 청구,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 예방 청구. 그렇죠. 그래서 자, 2항 보시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침해 금지 침해 예방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거 할 수 있습니까? 부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항은 임시 조치, 2항은 부대 조치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 보시면 임시 조치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자, 침해 금지 예방 청구 소가 제기된 경우에 소가 제기됐어요. 소송상 행사할 수 있죠. 그 경우에 법원은 자, 이 법원은 두 가지 법원이 있죠. 민사 법원이 있고, 그렇죠. 형사 법원이 있고 있는데 여기서 원고 또는 고소인이 나오죠. 원고는 원고와 대응하는 피고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민사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 소를 제기당한 자가 피고, 이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고소인은 뭐죠? 피해자. 그렇죠? 상표권을 침해를 당하면 누가 피해자죠? 침해한 자가, 그렇죠?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고,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침해를 당한 상표권자가 피해자죠.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침해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를 제기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괄호 안에 뭐가 있죠? 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이 수사하다가 검찰에 올라가고 검찰에서 최종, 그렇죠, 형사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검찰에서 형사재판에 넘기겠다, 즉 기소,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합니다. 한 경우에 이제 형사재판 넘어가서, 그렇죠, 검사인과 침해한 자가 피고인 돼서 그때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대립이 됩니다. 즉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판사가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하여,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 임시로 침해행위에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 근데 임시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침해행위의 금지 등은 되게 강력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해가 아닌데 임시 조치를 받아들인 경우, 즉 침해 금지 청구의 소의 결론, 즉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상대 혹시 침해가 아니게 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무조건 제공해 하지는 않습니다. 침해가 명백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8조 보시겠어요. 108조도 어려워하시는데, 침해로 보는 행위, 표제는 침해로 보는 행위인데 모두 다 간접 침해가 아니고요. 자, 직접 침해 중에 일부 태양이 108조 1항 1호와 108조 2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다. 108조 1항 먼저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데 괄호 안에 뭐 있습니까? 지표단은 제외한다. 지리적 표시, 단지 표장은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지표증은요, 2조 사항 가시면 지표증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지표증이 여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지표단에 관한 규정만으로도 지표증까지 규정이 된 겁니다. 그거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지표단 지표증은 2항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상표권만 일단 먼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상품 범위가 다르잖아요. 소극적 효력이 미친 상품 범위가. 일반적인 상표권은 동일 유사 범위인데, 지표단 지표증 등 지리적 표시 관련된 권리들은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소극적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1항과 2항을 구분하고 있다. 기억을 하시고, 1호 보시죠. 각 1호가 직접 침해인데 유사 범위 직접 침해입니다. 1호 보시면 타인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유사범이죠. 그 다음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표장은 유사한데 상품은 동일 유사. 결국 다 유사입니다. 즉, 표장과 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없어요. 1호에. 그 경우는 89조 본문에 따라 규율됩니다. 89조 본문은 적극적 효력, 즉 상표권자의 전용권 조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혼자 쓰고 싶으면 남이 못 쓰게 막아야 되죠. 전용권은 그렇죠. 동일범위 배타권 사용금지와 그냥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89조 본문 자체가 동일범위 직접 침해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유사범위 직접 침해에 놓은 거는 근거는 108조 1항 1호가 해당합니다. 108조 2항 1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108조 1항 1호는 108조의 표제가 침해로 보는 행위, 즉 간접 침해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108조 1항 1호는 어떻다? 직접 침해 조문이다. 유사범위 직접 침해 조문이다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행위가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2호 내지 4호와의 구분이 문제되고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간접 침해랑 직접 침해 어떻게 구분하느냐? 1호는 보시면 행위 앞에 태양을 보셔야 돼요. 2호 내지 4호도 마찬가지인데 행위 그 앞에 태양을 보셔야 됩니다. 행위 앞에 보시면 사용하는 행위인데, 자, 뭘 사용하죠? 맨 앞에 보시죠?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거죠. 유사상품에.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거죠. 그럼 뭐죠? 2조 1항 11호의 행위죠. 2조 1항 11호 표시유통 광고 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1호는 즉 2조 1항 11호에 해당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직접 침해입니다. 그다 플러스 침해가 되려면 상표의 기능, 출처 표시 기능 등 상표의 기능을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2호 내지 4호의 태양을 보시면 애시당초 2조 1항 11호의 상표의 사용, 형식적인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실 때 마지막 단어, 각 2호 내지 4호의 마지막 단어의 바로 앞에 있는 행위 태양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호 내지 4호의 행위 앞에 단어가 행위 태양인 거고, 근데 태양을 보시면 2조 1항 11호의 행위 태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럼 앞에 막 동일 유사 어쩌고도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거는 목적입니다. 목적. 자, 목적. 다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2호, 3호는 목적으로란 단어가 있고요. 4호는 뭐뭐 하기 위해 있습니다. 위해가 목적이죠. 그래서 행위 태양 자체는 마지막 단어인 행위 바로 앞에 태양이고, 그 앞에 서두에 있는, 맨 앞단에 있는 문장 일부 단락들은 자, 그 행위 태양의 목적입니다. 목적.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2호를 마치 앞부분만 읽으신 다음에 이게 유사범위 침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 즉 행위 바로 앞에 있는 그 행위 태양의 목적인 거고, 행위 자체는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인데,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는 다 2조 1항 11호 행위 태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2조 1항 11호는 양도, 인도, 전시 등 아닙니까? 수입 수출. 그렇기 때문에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하고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는 달라요. 없습니다. 2호 행위 중에 2조 1항 1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어요. 애시당초 형식적으로 2조 1항 11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침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침해의 예비적 행위로서 이거를 침해로 보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서 결국에 상표권자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니까 침해의 예비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침해로 보는 행위, 즉 간접 침해로 간주한 다음에 2호 내지 4호를 그렇죠,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형사 책임은 못 묻는다고 기억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판례 중에 마치 간접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본 하급심 판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그냥 인정한 듯한 취지의 판례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그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학자들이 하실 때 그렇다고 상표권 간접 침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다. 아니, 침해죄는 침해죄 미수범도 처벌하지 않는데 그 미수 이전 단계인 예비 행위에 해당하는 간접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일단 간단하게
침해로 보는 행위는 민사책임, 그렇죠? 민사책임, 손해배상 청구나 뭐 침해금 청구의 전제로는 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의 전제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호 내지 4호를 보죠. 2호 보시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하거나는 직접 사용한다 그 의미죠. 아니면 사용하게 할 목적은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근데 사용이나 사용하게 할 이 부분이 행위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목적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으로이고 그 뒤에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가 행위입니다. 이 국어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법조문을 국어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인 거지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용하게 할 목적 앞부분만 끊어서 읽으신다면 이건 동일 유사범위 사용하는 거잖아. 2조 1항 11호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행위는 분명히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떤 행위냐 하면 나이키 로고를 그렇죠? 신발 등의 상품에 부착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로고만 만든 겁니다. 로고만 교부한 거예요. 로고만 위조 모조한 겁니다. 로고만 소지하는 거예요. 신발에 나이키 로고를 붙여서 위조품 자체, 즉 위조품 자체를 소지하는 게 아니라 로고만 소지한다고요. 로고가 신발이에요? 아니죠. 상품은 일단 다르고요. 로고하고 신발은 다른 상품이잖아요. 비유사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로고의 상표는 관념적 객체니까 어쨌든 상표가 눈으로 현시 보이려면 어떤 객체에 그렇죠? 포섭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호 보시죠. 3호. 자, 3호 보시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모조하거나 위조 모조하게 할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인데 자, 행위는 뭡니까? 그 앞에 바로 보시라고 그랬죠. 행위 앞에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 이게 행위예요. 행위죠. 그래서 자 나이키 로고를 제작하기 위한 기계나 도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겁니다. 자 4호 보시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그거는 목적이고요. 인도하기 위하여 행위는 뭐다? 소지하는 행위. 소지라는 행위가 2조 1항 11호에 없어요. 소지는 양수죠. 양수 후 보관이죠. 보관. 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보관이죠. 보관. 소지. 그런데 자 양도는 2조 1항 11호 행위지만 양수는 일단 2조 1항 11호 행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지나 보관도 2조 1항 11호 행위가 아니다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창고업자, 보관업자의 행위죠. 그래서 나 위조품 팔려고 하는데 내가 좀 창고가 내가 없어. 근데 10,000개나 좀 유조상품이 있는데 네가 좀 보관해 줄래? 해서 양도를 하는 거는 위조품을 양도하는 거니까 당연히 직접 침해고요. 양수를 한다면 양수 자체는 행위가 아니죠. 창고업자가 양수를 해서 소지 보관하는 행위 자체는 간접 침해에 불과하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지표단, 지표증 침해 간주 행위인데 1호는 자 유사범위 직접 침해 규정인데 상품만 주의하시면 되죠. 상품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이 한정되고 괄호는 동의어 지리적 표시는 주의한다. 동의어 지리적 표시는 사용금지어 등록 폐지가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호 보시면 타인의 지표단과 동일 유사 상표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목적으로 그렇죠. 그 부분 상품 범위만 주의하시면 2호, 3호, 4호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108조 1항 2호 내지 4호와 동일하다 법리가. 자 오늘은 109조까지 할 텐데 손해배상 청구 보시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상표권 침해의 본질은 민법상 불법행위와 동일합니다. 남의 권리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상표권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의과실로 침해해야 되고 침해금지 청구권 등은 상대방의 고의과실 불료하잖아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고의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해행위 즉 상표권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그 다음에 고의 추정 규정은 112조에 있고, 그다음에 과실 추정 규정은 없는데 등록상 편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실까지 추정된다. 그렇죠? 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의 발생 자체를 법률상 추정하는 규정은 없는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손해의 발생을 사실상 추정하는 경우는 있죠. 판례가. 그렇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조부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시죠. 감사합니다.